나 집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울린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띵동. 처음엔 잘못 누른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띵동.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도 잠에서 깼는지 방문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는 사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몇 달 전 직접 요양원에 모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한밤중에 혼자 집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얇은 점퍼는 물에 다 젖어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보자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미안하다. 택시기사한테 주소 말해서 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요양원 밖으로 혼자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도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계속 눈치만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가져와 아버지 머리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방 갈 거다. 그냥 집이 보고 싶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실 저는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난 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고 혼자 집에 계시다 몇 번이나 길을 잃으셨습니다. 불도 켜놓고 나간 적 있었고 가스도 안 잠근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결국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만 싸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직원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보호자님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새벽에 안 보이셔서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양말만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직원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계속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오늘 하루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냐? 그 순간 아내와 저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배회 증상이 심했고 한번 잠들면 새벽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아이들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비를 맞고 떨고 있는 아버지를 보는데 차마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무시고 가세요. 그 순간 아버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다시 집에 오는 거야? 그 질문 하나에 집안 공기가 조용히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역시 굳은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들은 문틈 사이로 얼굴만 내민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자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던 날 집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말입니다. 아버지는 손자를 보자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금방 갈 거다. 걱정 마라.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슬펐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가 무서워하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아버지 상태는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못 알아보셨고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찾으러 온다고 하셨고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쳐갔습니다. 특히 아내가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고 한 번은 칼을 들고 도둑이 들어왔다고 소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결국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를 맞고 떨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순간 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괴롭히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다들 잘해준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주워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배회 심화 공격성 증가 보호 어려움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아내도 충격받은 얼굴로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한참 침묵하던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민폐라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밤마다 돌아다닌다고. 다른 사람들도 무서워한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거기 있으면 안 된대.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요?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생 무섭고 고집세던 사람이 완전히 작아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 순간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아버지였을지도 몰랐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자신을 보는 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눈빛을 보는 일, 그리고 결국
쫓겨나듯 돌아오는 일 말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집 냄새 맡고 싶었다. 그 한마디에 아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집인데 왜 자꾸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버지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버지는 그날부터 버려졌다고 느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거실 벽 쪽을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집에 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 눈빛이 허공 어딘가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정말 누군가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천천히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나 혼자 너무 오래 살았다. 그 목소리가 너무 처절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치매가 심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도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집안에는 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밥 챙기고 잔소리하고 투덜대고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거의 없어졌고 하루 종일 창밖만 보셨습니다. 혼잣말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새벽에 혼자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죽은 사람을 본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실 한가운데 앉아 허공에 대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를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빈 공간을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나 잘못 살았지.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그런 말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저를 못 알아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 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예요. 큰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참 많이 울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기억은 과거와 현재가 섞여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릴 적 제 모습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돈 없어서 운동화 못 사줬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새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저만 밑창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집만 가난해?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로 기억이 무너진 사람 머릿속에 그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진짜 미안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노인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다시 보내지 마라.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도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집에서 모시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지쳐 있었고 아이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 맞고 떨던 아버지 모습과 집 냄새 맡고 싶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님, 사실 오늘 아버님 방 정리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직원은 계속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배회 증상이 심해지셨고 다른 어르신들과 충돌도 있어서 보호자 상담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다른 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정리. 그 말만 계속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까? 순간 직원도 당황한 듯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보호가 어려운 상태라. 하지만 이미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파 끝에 작게 앉아 계셨습니다. 젖은 양말도 벗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다시 가야 하냐?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도 결국 얼굴을 돌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고 아이도 아직 어렸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돌아다녔고 갑자기 화를 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양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보는데 모든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숙이는 나 안 버렸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치매로 많은 걸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집에 오면 영숙이가 밥 준다고 했는데 그 순간 아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어머니 돌아가신 뒤 저는 아버지를 자주 피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면 아버지는 늘 거실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TV도 안 보시고 불도 안 켠 채 말입니다. 그러면 괜히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도 핑계대며 외출했습니다. 그게 점점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방문 뒤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그러자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없어질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말입니다. 아버지는 손자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겁먹었구나. 미안하다. 그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강한 척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손자 눈치까지 보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보, 119 불러. 저는 급히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 또 보내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 몸이 그대로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버지. 저와 아내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까지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놓으면 다시 혼자 남겨질 것 같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엉망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집에 돌아오고 싶어 했는지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아버지는 응급처치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와 탈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서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조용했고 저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너무 혼자 두고 살았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돌아가신 뒤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외로움을 외면했습니다. 전화도 대충 받았고 찾아오는 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양원이라는 선택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물론 틀린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운 상태였는지는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아버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급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 아주 안심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다시 붙잡으셨습니다. 왔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여기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다행이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평생 무섭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 손 하나에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다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집에서 죽고 싶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다. 혼자 있는 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 밤이 너무 조용했다.
눈 뜨면 다들 버려진 사람 같아서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짐 되기 싫어서 계속 괜찮은 척했다. 근데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집이 너무 그리웠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아니다. 너도 힘들었지. 그 말이 더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만 하던 사람이 끝까지도 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천천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같이 살아요. 그 순간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안 나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 앞 모든 사람이 울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아버지 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비워놨던 작은 방 안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라디오도 놓고 어머니 사진도 걸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끔 저를 못 알아보셨고 밤마다 어머니 이름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 냄새 난다.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기억을 잃는 것보다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일이 더 무서운 거라는 걸 말입니다.